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단원인 직권의 변화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대비 내용 정리를 따로 올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한꺼번에 할 거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여러 필기 사항들을 여러분들도 적어가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 구성요소, 지구계에 대해서 구성요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문제는 달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힘든 까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권이나 기권이 없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이제 살 수 없겠죠. 지권은 있지만. 이것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구계와 지구계의 각각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구계는 계자가 붙었으니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상호작용,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한 구성 요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구성 요소 간에 물질과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계의 구성 요소에는 직권, 수권, 기권, 생물, 외권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직권은 여러분들이 지구에 있는 표면, 밟고 있는 표면뿐만 아니라 지구 내부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 수권은 물이 있는 영역, 기권은 공기층인데 지표를 둘러싼 공기층, 그리고 생물권은 모든 생명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권을 자주 빼먹는데 지구 바깥에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태양이 지구의 에너지원이 되는 것처럼 우주 공간도 지구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지구계에는 외권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계의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번 문제에 나와 있네요.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요. 각각 어떤 곳에서 어떻게 구성 요소 간에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바람은 기권에 있는 공기층의 움직임이죠. 그걸로 인해서 황사가 발생한다. 지표면에 있는 먼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권과 직권에 그러한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번에 증발한 물이 증발해서 기권으로 올라간 수증기가 다시 비가 내어서 내려보니까 수권으로 변화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강물이라는 수권의 물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흐르게 되면 지형인 직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여기 기역, 니은, 디귿이 A, B, C, D에 해당하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구 내부 조사 방법입니다. 지구 내부 조사는 간접적인 조사와 직접적인 조사가 있었다고 했죠. 여기 모두 직접적인 조사인 시추법과 그 다음에 화산 불출물 조사가 있고요. 간접적인 운석 연구와 지진파 분석이 있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풀어보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지구 내부를 구조 전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답은 지진파 분석입니다. 지진파 분석. 지진파 분석만 지구 내부의 전체적인 구조를 간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죠. 그러면 시추법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추법은 직접적인 조사입니다. 땅속에 있는 암석을 직접 채취하기 때문에 땅속의 온도나 압력, 구성물질 같은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조사고요. 또 하나 직접적인 조사가 화산 분출물 조사였죠. 화산에서 나오는 불출물, 내부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멘틀의 성분이나 상태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직접적인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석 연구,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긴 하지만 간접적인 조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양계 형성 당시의 물질을 운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지구 내부에는 어떠한 물질들이 있을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진파 분석. 지진파 분석은 간접적인 조사예요. 직접 내부를 들어보는 게 아니고 지진파라는 파동을 지구 내부에 통과하면서 굴절 반사되는 성질로 여기가 중요한데 지구 내부 구조가 층상 구조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구 내부가 여러 가지 층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구조를 밝혀낸 게 지진파입니다. 지진파. 각 층의 경계면을 찾아냈고 그걸로 인해서 층상 구조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에서도 별표 같은 것들을 잘 안 쳤는데 지구계 그리고 각 구성 요소가 어떤 걸 포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직권의 구조에서 보기가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고 하네요. 지각 아래부터 깊이가 2900, 지각의 아래쪽에 있다고 하니까 바로 답이 나올 수 있겠네요. 멘틀이라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는 그렇게 뭐 암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멘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장 큰 부피, 뭐 지각과 외액 사이에 있다는 위치도 알아야 되지만 지구 내부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다른 층에 관련돼서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각입니다. 지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으로 나눌 수 있고요. 대륙 지각은 평균 35km, 해양 지각은 5km로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는 얇습니다. 근데 밀도는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밀도가 작은 건 대륙 지각, 해양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순으로 점점 밀도가 커가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각 층을 한번 보시면 아까 해양 지각이 5km라고 했었고 대륙 지각이 35라고 했으니 5에서 35 정도는 지각이고요. 가장 얇은 층이죠. 그리고 멘틀 지구 부피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외핵의 가장 특징은 유일한 액체예요. 나머지는 다 고체인데 외핵만 액체로 지금 밝혀져 있고요. 내핵과 외핵의 공통점은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층의 간단한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각 층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A, 지각이라는 것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뉜다 아까 했고요. B, 멘틀은 고체 상태이다 맞고요. C, 외핵과 내핵은 모두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D, 내핵이에요. 내핵은 액체 상태가 아니고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건 여기 C 영역이 액체 상태입니다. 지구 내부에 대한 정보는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광물이에요. 광물. 문제 먼저 풀어보면 자철석과 적철석을 구별하래요. 둘 다 철이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철강 산업에 이용되는 물질이긴 한데 두 개의 좋은색 가루의 색깔을 알아보라고 하네요. 가루의 색깔. 그때 여러분한테 한번 제시를 했었던 교과서에서 제시를 한 이 표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적철석, 자철석, 흑음모 모두 겉보기 색은 검은색입니다. 하지만 가루의 색인 좋은 색은 다르다고 했었죠. 적철색은 적자를 따서 적갈색, 갈색 부분, 적색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 자철석은 자는 여기는 자석의 성질이라고 했죠. 근데 자철석의 가루의 색은 검은색, 색깔이 동일하네요. 겉보기 색과 가루의 색이. 그런데 흑음모는 검은색으로 보이지만 가루의 색은 흰색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겉보기 색은 동일하지만 가루의 색인 좋은 색은 다를 수 있고 그거의 색깔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색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검은색과 젓갈색을 잇는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광물은 이거 말고도 다른 특징이 있었죠. 자, 여기 보이는 것은 지각이라는 것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암석은 광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 광물이 원소로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광물의 특성에는 색, 겉보기 색, 좋은 색, 가루의 색, 굵기, 긁히는지 안 긁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광물이 단단하고 묵은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굵기, 자석의 성질, 그러니까 쇠붙이를 붙이는지 안 붙이는지, 그리고 염산 반응을 시키면은 방해석 같은 경우에는 기포가 발생하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기포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 기포가 발생하는 광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항 광물들 중에서 수많은 광물들이 있지만 이 암석을 이루고 있는 주된 광물을 조암 광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색을 먼저 알아볼게요. 뒤에서 광물의 이용이나 굵기, 자성 같은 것들은 나오기 때문에 자, 겉보기색에서는 광물에서 밝은 색의 광물이 있고요. 어두운 색의 광물이 있어요. 네. 6가지 정도의 광물을 가지고 그 광물의 색을 나누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앞에 2개 석영과 장석이 밝은 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나머지는 어두운 색 이렇게 해서 구별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7번입니다. 7번. 자, 7번의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석영과 방해석을 나타낸 광물의 특성이다. 자, 보기. 서로 긁었을 때 방해석이 긁혔다. 석영이 조금 더 단단하고 방해석이 무르기 때문에 방해석이 긁힙니다. 그래서 석영의 굵기가 더 세다. 방해석의 굵기가 더 약하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석영은 클립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다. 클립이라는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성질은 자철석이 있고요. 석영은 그러한 성질이 없습니다. 묽은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 거품이 생기는 것은 방해석이다. 네, 방해석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염산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게 방해석의 특징이라서 석영과 방해석을 구별할 때는 서로 긁어보는 굵기를 테스트해보거나 아니면 염산 반응을 통해서 기포가 나는 물질을 방해석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광물 다 밝은 색이고 투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광물을 구별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말고도 광물의 특징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물은 한정되어 있어요. 여러 분야에 이용되기도 하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재활용을 해야겠죠. 한정되어 있고 여러 분야에 사용되어 있고 가치가 높다. 재활용도 해야 된다라는 게 광물의 어떤 이용을 할 때 유의점이고요. 그 다음에 광물에 이용되는 여러 가지 분야를 보시면 석영 같은 경우에는 유리 반도체에 쓰이고 있고 리튬은 자동차 배터리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철석과 적철석은 철강에서 사용되고 있으니 각 광물의 이용도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알아보도록 하세요. 아까 뒤에서도 뭔가 별표를 안 친 것 같은데 조암 광물, 그 다음에 겉보기색 이런 부분은 네. 이렇게 해서 자세히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1, 2회를 합쳤기 때문에 또 지구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많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문제풀이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빙하가 있는 것과 암석이 있죠. 빙하는 이제 수권에 해당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보기에는 땅처럼 단단하지만 빙하는 물이 얼어 있는 거기 때문에 수권에 속해 있고요. 암석은 이제 지권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는 수권, 나는 지권 맞고요. 가와 나는 서로 상호작용한다. 빙하라는 것은 얼음 빙자에 강하자예요. 이건 중요해서 빨간색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처럼 흘러내리는 얼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속도는 느리지만 1년에 몇 미터, 1년에 몇 센치 움직이면서 주변의 지형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U자 계곡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 직권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2번. 직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건데 가장 바깥에 있는 지각부터 멘틀, 외핵, 내핵 있겠죠. 그래서 A의 명칭은 멘틀이고 외핵만 액체라고 했고 내핵은 외핵이랑 또 동일한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지만 외핵은 철과 니켈이 액체, 내핵은 철과 니켈이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강암이라는 밝은색 광물을
밝은색 암석을 이루고 있는 광물에 대한 설명이네요. 화강암에는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흑은모도 있고 투명해 보이는 석영, 아주 밝은 색인 장석이 섞여 있는 광물입니다. 그래서 반짝이는 A 광물은 흑은모. 흑은모가 까맣긴 한데 반짝이긴 합니다. 표면이 매끈해서 빛을 잘 반사시키고요. 그 다음에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보이는 석영, 흰색이나 분홍색의 광물인 장석,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자, 다음은 염산 반응. 묽은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 이산화탄소 거품이 발생하는 것은 방해석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여러분한테는 많은 것들이 이제 광물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조금 더 적어 놓긴 했습니다. 방해석은 뭐 기울어진 육면체, 뭐 복굴절, 염산 반응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뭐 석영은 조항 광물 투명색 육각기둥 모양 뭐 이렇게 있고요. 장석은 사각형 모양이고 가장 지구상에 많은 광물 중에 하나이고 밝은색 광물이다. 자철석은 자성이 있어서 쇠붙이를 끌어당기기도 하고 좋은 색이 겉보기 색과 동일한 검은색이다. 흑은모는 매우 얇은 판 모양으로 쪼개지고 있고요. 어두운 조항 광물 중에 하나이고 좋은 색은 겉보기에는 까만색인데 가루의 색인 좋은 색은 흰색이다. 이런 것들이 그냥 부가적으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에 광물의 굵기. 광물의 굵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A 물질과 B 물질을 서로 긁어봐야지 알 수 있어요. 자, A는 긁혔대요. 그러니까 B가 강한 거죠. 그래서 A보다는 B가 더 큰 굵기를 가지고 있고요. B는 긁혔대요. 그러니 B보다는 C가 더 강한 굵기. 그리고 D는 긁히지 않았대요. 그러면 C가 약한 거고 D가 단단한 거죠. 그래서 이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나열하면 이렇게 가장 단단한 거, 가장 무른 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직권의 구조에 대한 그 시험 범위 문제풀이를 그리고 내용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